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아침 9시 9분입니다. 어제 미국은 혼조 마감했죠. 나스닥이 상승하고 S&P는 하락 마감하고 해서 혼조 마감.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 나스닥이 상승하고 S&P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뭐 코로나 이런 이야기가 좀 시장에 나왔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흐름이. 코로나 이야기 나오면은 나스닥이 상승하고 S&P가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어제도 그런 거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부양책 통과에도 불구하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부양책은 보시다시피 이제 이미 통과가 되었고, 그죠? 부양책 통과됐다고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조만간 이제 서명할 예정이랍니다. 이제 아무튼 불확실성은 다 없어졌다, 그죠? 불확실성 다 없어지고, 이제 몇 가지 재료가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에 나온 김현석 월스트리트나우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슈들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봐야 할 만한 이슈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밑에, 테슬라는 이미 편입됐으니까 테슬라는 이제 필요 없고, 올해 말에 페드의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합니다. 요거 좀 참고적으로 알아 놓으시고요. 문우신 장관이 어쩌고저쩌고 5가지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올해 말 종료하고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라고 써있죠.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월 말에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 알아놓으시고 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이제 부양책이 통과됐기 때문에 뭐 이런 충격이 좀 덜해질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별로 좋진 않겠죠, 그죠? 유동성의 힘으로 살아남고 있는 주식시장인데 별로 좋진 않을 거고. 이게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린 어떤 상원 하원 의원 투표 이건데 조지아 선거 이게 1월 5일이 됩니다. 1월 5일에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있다는데 이게 이제 좀 어떤 시장을 뒤흔들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서 민주당이 뭐 잘하면은 어디가 있더라? 써있네요.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승리하면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차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쩌고저쩌고 민주당이 상원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해서 블루웨이브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블루웨이브가 나올 수 있냐 없냐는 이제 1월 5일 날 결정이 되게 됩니다. 1월 5일에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는 점 하나 요것도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백신 보급이나 백신 보급이라든가 변종 바이러스 이런 이야기는 하도 오래 했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아무튼 어젯밤에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S&P는 하락하고 뭐 나스닥은 상승하고, 아무래도 S&P가 하락했다는 거니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모습들 나왔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FANG가 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서 나스닥이 오르고 나머지는 다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보자면은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어떤 미국 주식시장은 뭘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S&P죠. S&P 어디 깨야 된다? 65, 665를 깨야 되는데 아직까지 670대에 와 있고요. 나스닥도 어디 깨야 된다? 450 깨야 된다. 근데 450 안 깨고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어젯밤에 상승이 좀 약했고 어젯밤에 심지어 S&P를 하락하기도 했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은 아무튼 이 그림을 보면은 며칠째 지금 저항이 자꾸 쌓이고 있구나 라는 점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 드린 게, 여기서 한 4거래일 저항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 밀렸다. 여기 있는 이 저항을 다시 살려내야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이 저항이 이게 돌파가 됐었는데 이 돌파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이 바로 머리 위에 저항을 지금 또 만들고 있죠. 저항 만들고 나서 이거 또 밀렸으니까 다시 이 자리에 이 저항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 저항이 다시 관뚜껑을 열고 나와서 다시 저항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자꾸 저항은 쌓고 있습니다. 자꾸 저항은 쌓고 있고 어디를 자꾸 못 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어디를 붕괴시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 나스닥도 그렇죠. 나스닥도 뭐 자꾸 어딘가에서 고점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붕괴시키지는 않으니까 아직까지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차분하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할 게 뭐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달러 인덱스하고 뭐 이런 거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참 반도체 지수 정도 한번 보면은, 반도체 지수는 이제 쌍고점의 가능성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은 반도체 지수는 쌍고점의 가능성도 뭐 나오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반도체 지수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르고 있고, 쌍고점의 가능성, 뭐 누가 봐도 쌍고점의 가능성 있어 보이죠, 그죠? 물론 삼각 수렴형일 수도 있고, 이 쌍고점으로 돼서 어딘가를 못 넘고 어딘가 붕괴시키면 쌍고점이 완성될 수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반도체 지수가 최소 여기 있는 이 자리, 2670? 네. 2670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붕괴시키게 된다면은 이제 쌍고점 완성이라고 봐도 이 쌍고점이 본격적인 어떤 뭐 완성, 이 쌍고점이 힘을 발휘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붕괴시키는지 여부, 이거 붕괴시켜야지 아래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죠? 반도체 지수 베팅 아직까지 하면 안 된다. 반도체 지수도 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현김의 S&P 현물하고 저기 나스닥 현물 지수도 좀 모양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그 분명히 여기 갭으로 자빠지긴 했죠. 여기 12월 21일 날 개파락 출발해서 이 장중에 폭락했다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이게 이 갭을 메꿀 거면 빨리 메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또 계속 몇 거래일 동안 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갭은 메꾸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제 S&P 지수는 아무튼 잘 보셔야 될 게, 저항이 더 낮아지는지, 이제 현물 지수 기준으로는 뭐 여기를 넘지 못하는지 여부 계속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튼 이거를 넘지 못하면서 어디를 붕괴시키면 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아니면 못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 나스닥은 아직까지 뭐 강해서 그죠? 특별히 뭐 할 말 없습니다. 아무튼 뭐 불안한 분위기들이 이어지고 있고, 변동성 지수는 뭐 자연히 하락하고 있죠. 네. 어딘가에서 개파락해 갖고 양봉이 좀 조그만하게 튀어나오고 그런다면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 안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죠? 이날의 충격이 너무 셌어요. 이날의 충격이 너무 세가지고 변동성은 조금 더 감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해보고 있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20에서 40 사이 박스권인데 대충, 근데 이제 20에서 지키고 나서 시세를 주고 있긴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여전히 40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로 뭐 아래로 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아직까지 이 업트렌드는 유지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한해서 돌고 있는 이 업트렌드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뭐 위쪽까지 아직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죠?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여기서 좀 더 눌렸다가 할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모르겠다라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달러가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달러가 어젯밤에 좀 의미 있게 올라왔습니다. 달러가 그래서 어디 넘어섰다? 여기 넘어서야 된다. 여기가 어디냐면 90.5, 90.5 정도, 그죠? 90.5를 장대 양봉으로 드디어 돌파한착했습니다. 단기 저점 혹은 역사적인 저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역사적인 저점의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일단 아직까지는 뭐 모르겠으니까 단기 저점이라고 표현했는데, 단기 저점의 가능성은 일단 그죠? 이 정도면 단기 저점 일단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90.5를 일단 넘어섰는데, 뭐 90.5에 대한 지지력을 며칠 더 테스트할지 아니면 곧바로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90.5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게 그 환율이다 보니까 어떤 추세를 바꾸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도 뭐 베팅하실 분들은 천천히 느긋한 마음을 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 단기 바닥은 확인된 셈입니다, 그죠? 어젯밤에 튀어 올라와서 90.5를 돌파한 착 했으니까 일단 단기 바닥은 확인됐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테슬라 지금 안 그래도 요즘에 이 리플 보니까 테슬라와 관련된 그 테슬라 공매도 상품,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설명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 설명서 읽어 보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기본이잖아요. 투자자가 투자하기 전에 투자 상품 설명서 읽어보는 거 기본이잖아요. 영문으로 돼 있다, 이해 못한다, 그럼 안 하셔야죠, 그죠? 이해 못하면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홈페이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저기 종목 코드 검색하시면은 그 운용사 홈페이지 나오고, 운용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반드시 투자 보고서 그 투자 설명서가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거 읽어보시고 거기서 뭐 만기가 있는지, 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지, 뭐 결제일이 언젠지, 뭐 NAV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직접 보세요.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투자자가 투자 설명서도 안 읽어보고 나서 투자를 하면 그 말이 돼요, 그게?
그 직업이 전업 투자자, 아무튼 직업이 투자자인데 투자자가 상품 설명서 안 읽어보고 남한테 물어보는 게 그 말이 됩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그죠? 반드시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뭐 그 테슬라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계속 일단 하방 경직성은 보이고 있고요. 아무튼 계속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어디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딱히 어떤 그런 자리를 붕괴시킨 이런 모양도 좀 잘 보이질 않고, 아무튼 지금 뭔가 이 테슬라 하방으로 베팅하기는 조금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비싸게 사더라도 좀 나중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좀 더 기다려 볼 때 같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위험한 상품이에요.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설명서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심지어 거래소도 영국이란 말입니다. 영국 거래소에 대한 매매 시스템 본격적으로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안 하셔야 돼요. 모르면 안 해야죠. 모르는데 왜 자꾸 하려 그러세요? 모르면은 알 때까지 공부를 하든가, 모르면 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저기 오늘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저기 뭐지? 그 요거 좋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 어떤 블로그인데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되나? 블로그 이름을 모르겠네. 하여튼 뭐 투영인? 투영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든가 아니면 뭐 데이터로 풀어보는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검색하시든가 해서 하여튼 이 블로그 이거 검색하셔서 직접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게 뭐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뭐라고 쳐야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고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데이터로 풀어보는 주식시장이라고 어젯밤에 이게 어제쯤 올라온 글인데 이거 보시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그런 데이터들, 우리가 중요한 게 사실 필이 아니잖아요. 그 필링으로 느낌과 감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데이터를 확인하는 건데 데이터들이 많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아이디어 괜찮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QQQ가 나스닥 지수죠. 나스닥 지수가 9개월간 0.5% 이상 상승한 일수가 97일이었다. IT 버블 이후 두 번째다. 이러한 현상 나타난 지 6개월 이후에 주식시장은 고점을 형성한 적이 있다. 지금 이게 이미지가 안 나오는데 이미지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데이터들 뭐 신선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런 뭐 97일간 상승했다 이런 걸 가지고 베팅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뭐 상승일수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 별로 그렇게 이거는 좋은 이걸 가지고 뭐 베팅한다 그러는 건 조금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만큼 좀 2000년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 뭐 QQQ가 9개월간 0.5% 이상 상승한 일수가 97일이었다. 이 데이터 자체가 나타내는 거는 지금 어쨌든 상승이 좀 과열되고 있다. 2000년 IT 버블 이후에 두 번째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그때만큼 좀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라는 데이터 정도로서 참고는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뭐 베팅을 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죠. 아무튼간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 뭐 유동성 비율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데이터들을 객관적인 숫자들을 좀 많이 정리해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블로그 괜찮아서 이거 블로그 하나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할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한국장 넘어올게요. 자, 오늘 한국장은 뭐 해야 되죠? 362 공방전을 펼쳐야 될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는 하루 만에 확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기회를 2번에서 3번 정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오늘 이렇게 362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물이요. 물론 뭐 어떤 말씀드렸다시피 2880원 뭐 곱버스가 2880원 뭐 풋옵션이 뭐 어디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어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할 수는 있는데, 좀 더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362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 보고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는데, 362를 일단 오늘 갭상승으로 일단 넘어서 출발했죠. 362.4까지 해서 갭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뭐 보자고요. 어떻게 될란지. 362 결과적으로 종가상으로 362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면은 할 수 있죠. 무너지면 또 하락으로 또 강하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어쨌든 좋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돌다리도 조금 두들겨 보는 느낌으로 확신 있으신 분들은 뭐 362 위에서 조금씩 매집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362 이상으로 마감이 되면은 그건 버려야겠죠. 먼저 매집한 분들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다렸다가 362가 종가상으로 붕괴되는 거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 코스닥 인버스는 안 그래도 어젯밤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다 좀 말았는데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았는데 깜빡해서 오늘이라도 드리는데요. 4,560원, 뭐 4,560원, 4,565원 이걸 돌파한 척 하는 거는 일단 단기 저점이 확인되는 걸 기준으로 베팅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어디를 넘어가야 변동성이 터진다. 이거는 최소한 4,800원 이상은 가줘야, 그죠? 4,800원 이상은 가줘야 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구간은 그렇게 큰 의미는 좀 아직까지 위험한 구간이죠.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더 올라와서 그때 사도 늦지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지금 코스닥은 단기 저점, 코스닥 인버스는 단기 저점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죠?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이 패턴들을 보시면 이런 신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코스닥은 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지금 어떤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꼬라지가 나오고 있는 거고, 고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거의 2주 가까이 2,800원대를 2주 가까이 지켰잖아요. 뭐가 더 강하겠습니까? 뭐가 더 강하겠습니까? 얘가 강할까요? 얘가 강할까요? 신뢰도는. 전 신뢰도는 얘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2거래일 만에 톡 치고 올라간 거하고 2주 동안 천천히 매집할 기회를 주면서 죽지 않은 거하고는 분명히 큰 힘의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코스피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장중에 좀 놀다 오시고요. 종가상 한 3시쯤 보셔가지고 선물이 362를 붕괴시켰네? 보니까 좀 붕괴되겠네 하면은 그때 뭘 좀 강하게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그러니까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앉아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계속 앉아서 보는 게 물론 계속 앉아서 보는 게 좋긴 한데, 계속 앉아서 보면 그것도 이제 이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좀 해치는 면이 있어서, 아무튼 이게 다 놀고 먹자고, 우리가 다 놀고 먹자고 주식하는 건데, 여러분들 요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이거에 빠져가지고 요즘 원래 주식 투자자의 특징이 시간이 많은 건데, 내가 그런 시간이 많다는 주식 투자자의 그런 장점을 잘 못 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좀 마음 여유롭게 좀 먹으시고요. 종가상으로 이래야 된다고요. 종가상으로 362가 붕괴돼야지. 그리고 이렇게 애매하게 붕괴시키는 거 말고 좀 확 좀 내려와야, 적어도 한 보합 정도나 하락 전환 정도까지 내려와야 좀 안전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